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몸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 느낌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몸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세를 넘어서 병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식보다 운동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렸습니다. 억울해도 술 한 잔이면 풀렸고 속이 상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마음에 박힌 말 한마디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몸속에 남습니다. 그 말이 잠을 깨우고 그 사람이 혈압을 올리고 그 기억이 장을 뒤틀어 놓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이 시작된 시점이 아주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과 크게 다투고 난 뒤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한 이후로 잠을 못 잤다는 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배신당한 뒤부터 가슴이 답답해졌다는 분, 몸이 먼저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건드린 건 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해집니다. 참고 넘긴 감정도 그대로 몸에 남고 억지로 웃었던 순간도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넘어가던 일들이 노년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말하지 못한 분노가, 삼키고 삼켰던 서운함이 조금씩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약으로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느냐가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어서 사람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시니어 분들의 일화와 함께 왜 그것이 병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속이 자주 답답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깨지는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사람 때문에 병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말과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가장 멀리 해야 할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의 말은 하루면 잊힙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자식의 한마디, 형제의 표정 하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무심한 태도는 마음 깊숙이 박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사람의 말이 곧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속상한 말을 들은 날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은 혈압이 오릅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숨이 가쁜 느낌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노화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시작됐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한 74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멀쩡했는데
자식에게서 들은 한마디 이후로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눈치껏 사세요. 이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밥맛이 떨어지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병원에 가니 부정맥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가볍게 한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든 부모에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70세 이후에는 사람의 말이 곧 약이 되기도 하고 곧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빠르게 망가집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이 나이에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도 밖에 나가 걸으면 풀렸습니다. 친구를 만나 웃다 보면 잊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에 남은 말이 밤새 생각나고 그 생각이 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시입니다. 큰 싸움보다 작은 무시가 더 오래 갑니다. 대화 중에 말을 끊는 행동, 의견을 묻지 않는 태도,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오래 봐온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병이 시작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70세 이후의 참음은 몸을 갉아먹는 선택이 됩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마음이 억울하면 혈압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분노하면 위장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슬프면 면역력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누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말과 태도가 왜 병으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마음과 몸 사이의 완충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상처를 굳혀버립니다. 특히 반복되는 감정 자극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한 번의 큰 싸움보다 자잘한 서운함이 더 위험합니다. 매번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혈관은 수축하고 소화는 느려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실제 한 77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병 없이 지내시다가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 속이 계속 더부룩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놓은 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숨, 그냥 눈치 주는 말, 그냥 표정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이 말들이 쌓이자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고통이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에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감정을 밖으로 풀 기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에게 하소연도 했고
친구와 술 한잔하며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할 상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은 안으로 쌓입니다. 안으로 쌓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몸으로 나옵니다. 두통으로 나오고 가슴 답답함으로 나오고 심하면 공황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병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약만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꿔도 낫지 않는 이유는 원인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약만 먹는 것은 바닥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나이의 관계로 병을 얻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70세가 넘어서 사람 때문에 병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부탁과 기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이상하게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친한 사이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나? 젊을 때는 이런 마음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인정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착한 마음이 그대로 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먼저 몸이 움직입니다. 자식 부탁, 친척 부탁,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 한 72세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늘 바빴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경조사 챙겨달라는 연락, 동네 모임에서 맡겨지는 역할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정정해 보였고 주변에서는 역시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었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쉬질 못했습니다. 쉬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섭섭해할까봐, 도움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계속 몸을 쓰고 마음을 쓰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혈압과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가장 크게 후회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몸 눈치는 못 봤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누군가의 부탁이 내 몸의 한계를 계속 넘기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부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탁은 몸에 반복적인 부담을 줍니다. 잠이 줄고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감기 하나도 쉽게 낫지 않고 작은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나이에 무리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쉬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며칠을 쉬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또 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아무도 내 상태를 알아주지 않지? 이 생각이 쌓이면 마음부터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시작이 선이었다는 점입니다.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 거절하기 싫었던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70세 이후에는 좋은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 내 몸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이 나이에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사람 때문에 병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관계를 끊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계속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속으로는 매일 같은 사람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대화를 나눴고 말다툼도 끝내고 돌아오는 길까지 상상해 본 경험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병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끝내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몸 안에서 계속 움직이며 병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틀어지면 시간이 멀어지게 해줬습니다. 직장이 바뀌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정리하고 싶은 관계도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오래된 이웃, 수십 년 알고 지낸 지인과의 관계는 끊고 싶어도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지냅니다. 실제 한 79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형제와 오랜 갈등을 안고 살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마음이 상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끊을 수는 없지. 이 생각이 병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분은 불안 증세와 함께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독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마음속 싸움이 몸을 가장 빨리 소모시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긴장이 유지됩니다. 이 긴장은 자율신경을 흔들고 혈압과 심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낮에는 참았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날의 표정, 하지 못했던 대답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잠은 얕아지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쉬지 못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성격 문제로 넘긴다는 점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별일에 다 신경 쓰나 보다. 하지만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만든 결과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관계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관계도 아프면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마음속 거리부터 벌려야 합니다. 기대를 줄이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 변화 하나로 몸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정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상하게도 몸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과 그 사람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70세 이후의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몸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말, 사람에게서 느낀 서운함, 사람 때문에 참고 삼킨 감정들이 조금씩 몸을 망가뜨려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이유를 돌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내가 참아서 생겼다는 점입니다. 말을 삼켰고, 거절하지 못했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다 착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하루를 망친다면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내 몸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 부탁은 거절해도 되는 부탁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잠을 깨운다면 그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넓게 살았다면 이제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는 마음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억울하면, 아프고 불편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라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일찍 멈추고 조금만 일찍 내려놓으면 몸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중심에 두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를 조금 멀리 두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